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숙종이 아들이 이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애를? 왕세자랑 원자가 차이가 있거든요. 원자는 왕비가 정실 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에게만 부여하는 칭호인데 지금 장희빈은 왕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왕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복선이었고요. 이게 두 번째로는 인현왕후가 당시에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머. 와, 그러면 이거 너무 이거 큰데? 약간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기싸움은 끝났다. 졌다 이제 내가. 졌죠. 바로 진 거예요? 인정했어요. 야, 아니 사실 이 100일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무리수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무리해서 지금 100일밖에 안 된 애를. 그 100일밖에 안 되는 애를 원자 타이틀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별일이 없으면 이제 세자가 되고 세자는 이제 다음 왕이 돼버려요. 여기에 자 지금 집권 여당은 서임이에요. 그리고 야당은 남인이고 당연히 지금 이 서인들 집권 여당은 난리가 나죠.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죠. 중인 여인이 낳은 애를 이제 원자로 지금 정하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장희빈을 밀고 있었던 야당인 남인들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지. 우리가 봐도 야 이건 너무한다 이거. 저기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지금 중전마마가 지금 젊으신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다른 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워워워워 이래요. 숙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나의 결정에 반하는 사람 손 들어봐. 들었겠죠, 다? 유배본, 너 유배. 저요? 너 사약. 너는 조선 27명의 국왕 가운데서 최악의 인성, 최악이 숙종이라고 보거든요. 뭐요? 야. 바로 다 유배와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진짜 그 숙종이 괜히 숙종이 아닌 거네요, 진짜. 그게 바로 기사 환국입니다. 숙종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숙종이 다짐을 했던 게 자기 이전까지는 여당이랑 야당이랑 어쨌건 간에 공존을 했거든요. 네네. 공존을 하면서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추면서 네. 왕이 잘못하면 상소문도 올리고 왕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대부 중심의 정치를 했는데 네네. 숙종은 나는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게 환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환국의 방식이 뭐냐면 공존이 아니라 한 당만 쓰고 다른 당은 버려요. 아예. 내가 언제 여기에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게 만드는 그러니까 게 지금 권력을 숙종 가졌더라도 숙종한테 맞아요. 밑보이면 갑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정치 천재 같은데요? 아, 진짜. 예. 근데 이게 참 부작용이 뭐냐면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의 이제 환국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서인도 그렇고 남인도 그렇고 학습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어제까지 내가 야당이었는데 오늘 여당이 됐어. 자식들 삐삐삐 다 죽었어.가 아니라 나중에 학습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본인들 어차피 왕이 또 마음이 바뀌면은 확확 뒤집힐 거다. 그래서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를 안 해요. 아 진짜. 결과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건 맞아요. 신하들이 일을 안 하니까 왕은 힘이 세고. 자, 그런데 이 정도의 피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왕후를 폐위하는 데에서는 진짜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맞아요.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숙종이 내민 그 인현왕후 폐위의 명분이 뭐였냐면 네. 인현왕후 폐위의 명분이 뭐였냐면 네. 과거에 인현왕후가 꿈 얘기를 했다. 꿈에 장 씨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장 씨가 네. 옛 전생의 짐승이었는데 전하가 쏴 죽여서 원한을 안고 태어났다라든가 아니면 꿈에 선왕과 선후가 나타나서 나한테 장 씨하고는 자손이 없을 겁니다. 이런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를 했다는 거죠. 저주 이게 같은. 네, 폐비의
구실이에요. 진짜로. 근데 꿈이랑 완전 정반대 됐잖아요. 아들도 맞아, 낳고. 아들 낳고 본인이 너무 괜히 행복하고. 잘못 꿨네 꿈을.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 이런 거잖아요. 너 패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캐비넷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네. 뭘 한번 꺼집어내 볼까.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숙종의 그 본인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왕의 말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진짜 후궁이 왕비가 되고 맞아요. 그렇죠. 왕비가 서민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 그 장희빈이 왕비가 된 것이 이제 기사환국을 통해서 네. 이제 왕비가 되고 서인 세력이 이렇게 일소가 됐는데 그 기간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숙종이 이제 권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마 분명 숙종의 결정, 그러니까 숙종의 변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인이 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 여성들을 위주로 본다면 장희빈의 뭐 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명부가 관련이 되면 척신이라 그래서 종친이라든가 외척 같은 또 다른 권력 세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항상 입체적으로 권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5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남인이 또 득세를 하니까 이놈들이 조금씩 선을 넘네? 그 약간 그런 걸 이럴 수 봤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연왕후 입장에서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맞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심 강한 여성이. 우리 사대부 집안에 진짜 우리 진짜 집안 너무 잘 나가고 내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였을 때 안 와요. 그렇지 자존심 있지. 좀 멋있었어 방금. 예. 안 가. 거절해서 왕이 불렀는데 안 가. 그렇죠. 오. 왕명인데도 안 가. 예.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행위를 3번을 합니다. 3번이나 네, 거절 이야기에서는- 2번 당해요. 네, 3세번이죠. 내쫓을 때는 진짜 집안에 먹을 것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가 그 정도로 쫄쫄 굶길 정도로였고 신하들이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도와주자고 좀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냉혈한에 가까운 사람일 그러네요.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인현왕후를 숙종이 불러들임으로 해서 일어나는 국면 전환이죠.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돌아와 놓고 인현왕후는 환궁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그 나중에 기록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없고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뭐 스트레스, 우울증, 마음의 병 아마 그때 궁에 오기 전부터 벌써 화병 같은 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 너무 사랑을 둘러싼 네. 질투, 투기 이걸로만 사실 봐서도 안 되는 게 인현왕후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서인당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장희빈은 남인당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권력을 사이에 둔 두 당 간의 치열한 갈등이 다 여기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즐겨봐 이 채널.